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유일하고도 확고한 대안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충분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순천에 뿌리 내리고 살 생각이고 제가 똑같이 정말 호흡하면서 순천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면은 아마 그 부분이 하루 이틀 내에 당연히 1, 2년 내에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당선인, 미래통합당 순천에 출마했던 천하람 변호사, 젊은 정치인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접 하시겠어요?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용해인 네. 당선인부터. 네. 네, 기본소득당 어디를 봐야 되나요? 그냥 앞에 보시고 하시면 네, 돼요. 기본소득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를 좀 소개해보면요. 간단하게. 네, 네. 간단하게요. 네. 네,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네. 거죠. 네, 30대 밀레니얼 세대 여성 정치인으로서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내고자 하는 젊은 정당 기본소득당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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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난 순천 사람 천하람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대형 로펌에서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서 또 뭐 대학을 나와서 이제 대형 로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네. 이제 젊은 보수라는 우리 청년 정치 그룹을 만들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이번에 순천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떨어진 천하람 네.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깝게 떨어진 천하람 변호사의 자기소개까지 들었습니다. 용해인 당선인은 왜 유튜브에서 왜 국회의원 배지 가지고 뭐 이런 되게 친근한 언박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 젊은 분들. 네. 하다가 저 장면이거든요. 네. 저 배지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저 중고나라에 팔아서 다시 신청하면 되겠네 하니까 용 당선인이 그때 뭐라고 했더라? 저 신박하네요. 뭐 네, 이렇게 재테크 방법이라고 신박한 이야기를 재테크 했었죠. 네. 방법이다 했다가 혼쭐 났죠. 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실시간 네. 검색어에도 며칠 동안 있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저 영상 뒤에 이제 전체 영상을 보시면 이제 팔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나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짧은 클립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장난스럽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반응 모두 좀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만큼 양쪽 모두를 좀 새겨 듣고 있고요. 네,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국회 언박싱,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언박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참고로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게 봤었습니다. 네. 우리가 네. 국회가 오히려 조금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데 있어서 네. 좀 굉장히 좋은 시도다,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저는 사실 좋게 봤습니다. 네, 이 언박싱이라는 문법이 익숙하신 분들과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의 감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뭘 저 같더라고요. 박스 풀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아주 유튜브에서는 흔한 건데 네. 어르신들은 좀 낯설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를 알아요. 네. 친근하게 가깝게 해보려고 한 건데 네, 투박한 표현들은 좀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평소에 관심 가지셨던 소득이나 분배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콘텐츠들을 또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면 저런 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네. 이렇게 저 국민들에게 이해되겠죠, 그죠? 네, 의정 활동으로 또 인정받아야 되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31살. 참 우리나라는 나이 많이 따져요, 그죠? 네. 왜 정치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세월호 참사가 되게 큰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었는데요. 네, 좀 이미 발생한 참사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슷한 참사들에 대해서 네. 이 참사가 수습을 요구하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이고 저도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했지만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사회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절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직접 정치를 해서 사회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정치를 직접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또 이제 시민운동하면서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직업 정치인으로
나서야겠다 생각하신 게 그 세월호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 무슨 행사인가요? 저 시위 참석하셨다가 기소되기도 하셨고. 네, 제가 당시에 이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이라는 것을 세월호 관련이군요. 네, 온라인을 통해서 모이신 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네. 저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네.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받고 네. 있어요? 네. 천하람 변호사는 대구 출신이고 순천에 출마했다가 3.02% 아쉽게 사위를 하셨는데 네. 일단 왜 순천이에요? 네. 우선 저는 제가 가장 편하게 정치할 수 있는 곳이 사실 호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스스로를 하이브리드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인식이나 사회인식 면에서는 조금 더 저는 호남의 정서를 많이 네. 공유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는 경제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 천하람의 하이브리드 보수를 네. 보여드리는 최적의 공간이 우리 호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하기도 좋고 살기도 네. 너무 좋은 우리 순천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젊은 보수 창당을 준비했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용해인 당선인께서 세월호 참사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사회에 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그런 계기는 사실 우리 조국 교수님 사태였거든요. 네.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진보 진영의 위선도 사실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렇게 진보 진영에 실망한 분들이 갈 곳이 없다. 네. 당시에 조국 교수님이 아무리 싫어도 자유한국당으로는 차마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역사인식이나 사회인식이 조금 더 2020년에 맞고 좀 더 건전한 그런 새로운 보수 정당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젊은 보수라는 그룹을 창당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를 했더니 주변에 그런 취지를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던가요? 네, 제가 공개하고 이틀 만인가 300분 정도가 저희한테 가입하고 싶다라고 네. 하셨었고요.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빠져들 나가셨지만 네. 그 단기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보수 정치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저도 몸소 느꼈습니다. 진보나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차마 자유한국당은 못 가겠다 했던 지지자들에 대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신임 인사차 심상정 정의당 대표 찾아갔는데 그 장면 잠깐 볼까요?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종의 현대사의 참 비극이고 이런데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자꾸 갈등이 반복된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법적으로 이미 정리가 된 상태를 누가 저희 당 안에서는 왜 그렇게 했냐는 또 비판도 있는데 내가 새로이 한 것이 없다. 우리 당의 일반적인 입장이고 법도 다 통과된 것인데 유가족들한테 머리 숙여서 사과하시고 또 눈을 위한 hunting독도 힘차게 들으시고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예. 저도 40주년이 됐는데 진상규명이 아직 미완인 상태는 이건 뭐 전적으로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더 이상 5.18이 정치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되겠다. 같은 생각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생각이시겠네요. 앞서 이제 경제 이런 건 좀 보수적이지만 역사인식 이런 건 진보적이어서 예. 순천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5.18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당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오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 하신 행보 너무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정말 굉장히 잘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는 5.18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사실 저희 당에서도 저희 당은 김영삼 정부 이래로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5.18이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것에서 당론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의 일탈행위들이 나오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재나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런 조치가 안 나오면서 마치 저희 보수 진영 내지는 저희 당이 5.18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당 지도부께서 그런 부분을 말끔히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아마 광주 묘역을 5.18 묘역을 참배하시는 사진 같은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아, 네. 저희 같이 청년비대위 활동하고 있는 저희 네. 이번에 출마하셨거나 지금 저희 당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저희 당의 청년분들입니다. 그 말씀은 미래통합당의 많은 청년 위원분들이 천하람 변호사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럼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뭐 보수니 진보니를 떠나서 5.18이 민주화 운동이고 사실은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굉장히 큰 업적이었다. 굉장히 네. 의미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산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네. 점에서 저희 미래통합당의 청년들도 이번에 이걸 그간 저희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국민분들께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광주에 가서 2박 3일간? 네네. 그래서 주로 우리 광주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네. 배우고 왜냐하면 저희는 80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를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광주의 아픔은 아직까지도 사실 현재 진행형이고 그 얘기를 진짜로 듣고 나면은 5.18에 대해서 절대 네. 망언을 못 하겠구나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네, 저 묘역만 한번 다녀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말 못하죠, 네. 진짜. 미래통합당 지도부나 이 천하람 변호사 같은 이런 청년위원들의 변화의 움직임을 체감하십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예전에도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제 청년 당원분들 만나 뵙고 하면 생각보다 대화가 굉장히 잘 돼서 네. 저는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그러니까 뭐 현규환 전 대표라거나 뭐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나왔던 막말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좀 증폭시키는 효과들을 낳아서 네. 제발 저러지 말아야 할 텐데라는 생각들 네.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입니다. 그것이 당의 주류의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네. 기본소득당이라 아니 저 시청자분들은 기본소득당이 어디 있지? 더불어시민당까지는 알겠는데 더불어시민당으로 해서 이제 시민단체들과 진보 진영 정당들이 함께 총선에 와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시고 네.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딱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됐고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복당 기자회견을 하고 기본소득당 소속이 되었습니다. 당 대표십니까? 제가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를 하려면 네. 이제 한국의 정당법상 이중당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탈당을 하고 출마를 해야 됐어요. 더불어시민당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당 대표였는데 이제 탈당과 사퇴를 하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돌아오면 다시 당 대표입니까? 아니죠. 당 대표는 새롭게 뽑아야죠. 그렇군요. 네. 한번 사퇴를 했으니까. 어쨌든 저 기본소득당 이제 원내 정당이 됐습니다.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 나눌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걸 것 같아요. 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돈을 줍니까? 네, 정확히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네.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이제 30만 원이나 40만 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60만 원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60만 원 받고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최소한의 생계 유지인 것이고, 근데 다만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 산업,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더 가속화될 때 일자리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냐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디지털 전환 또 격차는 계속 물론 커지고 있고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천만 국민에게 누구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60만 원씩 주자.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저희 당 지지자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진보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기본소득 주제가 굉장히 큰 핵심 의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네, 그리고 저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저희 보수 정치의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사회가 급속히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일자리가 AI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고 정말 1, 2%의 사람들만 어떤 생산 수단을 갖게 되고 소득을 갖게 되는 사회가 오면 그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보수 진영에서도 진보 진영에서의 말하는 기본소득이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나눠주자라는 방식이라면 저희는 국가 R&D에서 나오는 그 자산을 가지고 국민들께 배당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을 좀 감축해서 이걸 좀 기본소득으로 돌리거나 하는 네. 다양한 논의들을 저희 보수 정당에서도 하고 있고요. 재원은 좀 차이가 있고. 네, 재원 조달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기본소득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해질 거다라는 데 있어서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거다는 말씀 참 공감이 됩니다. 진짜 어딘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지키는 것도 당연한 보수의 가치일 겁니다. 물론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너무 양극단의 정치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네. 사진 한 장 준비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 샤넬이라는 브랜드에서 핸드백 가격 저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한 720만 원인가요? 그게 830만 원이 된다니까 저렇게 저렴하게 살려는 저렴하게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줄을 서서 72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는 것이 살짝 드러난 며칠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격차 때문에 제가 일부러 준비한 사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소득도 이런 격차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네. 말씀하신 이제 디지털 특히 기계와 컴퓨터가 대체하는 일자리 이런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데 기본소득을 얼마씩은 주자. 예를 들어 지금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이런 것도 다 합치는 개념이죠. 제가 알기로. 네, 저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모델은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아동수당,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기존의 생계급여까지를 좀 통합해서 서울시가 주는 청년 기본소득 뭐 이런 거 다 합치자. 네, 그러니까 그 생애 주기별로 지급되는 현금 수당들은 좀 합쳐서 진행하고 그 외에 장애 수당이라거나 이런 사회 수당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은 유지하자라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입장입니다. 합치면 뭐가 좋습니까? 일단은 기존의 다른 복지들은 생계급여나 이런 선별적인 복지 제도들의 혜택을 받게 되면 사실은 그 더 이상 혜택을 못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생계급여와 기본소득이 조금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재원으로 사용하자라는 제안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저도 행정 비용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식의 다양하고 너무 복잡해서 요즘은 내가 어떤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서 사실 그런 복잡한 복지 제도를 좀 단순화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추세의 일환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용해인 당선인과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가지 네.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은평구 성모병원 앞에 가다가 우리 기본소득당 현수막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본소득 60만 원 받아서 플렉스 하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플렉스가 이제 요즘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보여주기식 이제 폼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 소비 이런 그런 거거든요. 뜻입니까? 근데 네. 그런 뜻으로 플렉스라는 뜻을 쓰는데 물론 저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마치 이제 기본소득을 받아서 그게 용돈처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지 않은 곳에 소비된다라는 인식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현수막을 보고 언젠가 제가 기본소득당 분을 뵈면 네. 이런 현수막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한 거 아닌가? 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싶었습니다. 좀 드릴까요? 네네. 사실은 이제 아까 뭐 700만 원 이제 백 네. 이렇게 매장 사진이 나왔지만 60만 원 가지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플렉스를 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유튜브에서 그 플렉스 영상들이 많이 요청되고 하는 것은 네.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어떤 동경과 동시에 박탈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그런 박탈감과 배제로부터 좀 벗어난 그런 배제 없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좀 그런 문구를 썼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문구들은 저희가 이제 또 굉장히 젊은 정당이거든요. 전체 당원 중에 80%가 10대, 20대인데 저희 당원들 사이에서 10대, 20대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문제다라는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일단 우리 세대는 플렉스가 뭐 저도 이미 약간 젊은 네. 꼰대 느낌인가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아쉬웠던 것이 특히 기본소득이라는 관념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잘 자리 잡히지 않았는데
마치 이제 이걸 받아서 쉽게 소비해 버리려고 한다라는 선입견을 드릴까 싶어서 저도 기본소득 논의를 되게 반기는 사람으로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여도 될까요? 네, 간단히. 네. 네, 기본소득은 이제 개인의 자유를 이제 증진시키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일하는 시간에 매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내가 좀 더 일을 덜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플렉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플렉스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도 사실 말씀하신 그런 비판들은 제가 기본소득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좀 많이 마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해 나가야 하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정치인들 두 분 모셨습니다. 청년 정치, 우리 정치가 늙어간다 이런 지적이 있지만 사실 청년 정치인은 총선 때마다 등장했고 그때마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죠.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3살에 3선에 도전하던 김종인 의원을 꺾고 국회의원이 된 게 88년입니다. 임종석, 네. 또 아이고, 네, 이인영 젊네요. 다들 가서 386. 같이 네. 눈물 흘려주고 손 만져주고 등 두들겨주는 그런 정치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도약을 꿈꾸는 우리 성동의 희망, 새천년 민주당의 젊은 후보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20년 전에 한나라당에서 남원정 트리오 기억하시죠? 아이고 원희룡 지사, 네, 뒤에 김영선 의원, 네, 국민을 보스로 생각하고 다 30대 때 끝까지 출발했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면서 하겠습니다. 네, 2014년 17대 총선에서도 30대 나경원, 김희정 의원 등이 입성했고요. 부패와의 단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이 정말 생활인으로서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뭐 안민석 의원 지금 벌써 몇 선입니까? 정청래 의원 등도 다 30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까요? 우리 정치가 자꾸 늙는다. 네.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굳이 그 통계 숫자로 나오는 그 나이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젊은 정치 이야기 좀 해볼까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성공한 사람만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식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나 네. 정당의 인식이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은 사실은 영어라서 좀 그렇지만 스페셜리스트이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되거든요. 네. 어떤 이슈든지 그 부분을 빨리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대안들을 폭넓게 제시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사실은 전문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마치 뭔가 대단한 스펙이 있어야만 네.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둬야만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 검사장, 네. 유명한 의사분, 뭐 앵커했던 사람 이런 분들. 네, 특히 저희 당이 그런 경향이 사실 더 심한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나오면 뭔가 저 친구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당 내부의 인식,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왜 나왔을까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실제로 정치라는 것,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트로피처럼 갖게 네. 되는 경향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영상에서 이제 30대 때 지금 이제 정치의 주류를 형성하시고 네. 있는 분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민주화라는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세대가 저때 30대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20년째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새로운 정치적 경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내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역할들을 사실 기성정당이 아니라 기성정당의 바깥에서 하고 있는 원외정당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를 이야기할 때 이 원외 정당들이 받은 득표가 제대로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선거법상의 봉쇄조항 문제들을 다루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3% 이상 비례해서 얻어야 국회의원 한 명이 탄생할 수 있는데, 네. 새로운 정치. 이제 한 열흘 있으면 21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연찬에서 특강을 했는데 잠깐 그 장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 연찬회에 151명의 초선 의원들이 참석한 모습인데 문희상 의장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야당은 야당다워야 돼. 대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말로 설득을 해내는 그런 작업을 비판을 그렇게 해야 돼. 덮어놓고 그냥 트집만 자꾸 늘라고 계속 반대만 계속한다 그러면 이것은 평행선 같은 싸움이 돼가지고 동물국회 연장이 되더라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될 의장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더라. 부자 가난한 집에 무슨 제사 돌아오듯 할 때 바다들 같은 심정으로 해야 돼. 늘 동생을 잘 감싸해줘. 다죽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듣고 그걸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하면서 자꾸 협치를 리드해 가야 될 책임이 여당한테. 초심을 절대 잊지 마. 그 초심이 결국 마지막까지 간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한다고. 이런 부분에서 총선 때 점수를 많이 깎인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현장에서 순천에서 그런 민심? 네. 네. 순천은 경상도하고 가장 많이 맞붙어 있는 곳이에요. 예. 네, 호남 민심 중에서도. 그런 지금 문희상 의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민심들 많이 느끼셨어요? 네,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네. 저는 제가 순천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잘하는 건 좀 잘한다고 칭찬도 좀 해줘라. 네. 그리고 비판할 땐 비판하고.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당이 달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19 대응이 초창기에 다소 미숙했던 부분들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미래통합당의 당원이거나 위원장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정당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네. 시원하게 칭찬하는 그런 통큰 모습을 보였다면 저는 최소한 20석 이상 더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우리가 너무 좀 다소 속 좁은 모습을 국민들께 많이 보여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 막말을 보면서 이게 선거 때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분명하게 20대 국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를 정말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이제 당선자들의 네. 어떤 역할이 좀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회의장은 어때요? 육선의 박병석 의원이 추대될 것 같습니다.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아마 이제 선수가 높은 박병석 의원에게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그럼 국회의장은 뭘 좀 잘해야 우리 국회가 좀 돌아갈까요? 네, 일단 21대 국회의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함께 약속했던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였습니다. 그래서 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뵀을 때 네. 초선 의원에 대한 애정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협치뿐만 아니라 개혁에도 좀 강한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하는 국회를 말하시지 않는 국회의원은 없어요. 네. 이 야당은 또 반대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반대면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부터 막혀요. 어떻게 하면 일하는 국회 좀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 좀 하실래요? 네, 저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생산적으로 경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막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 불필요한 말들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정치가 호도되면서 실제로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상황이 일할 수 없는 국회들을 만들어 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저는 21대 국회에서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번 선거의 결과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다양한 대안들을 가지고 경합하는 생산적으로 경합하는 일들을 많이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부터도 그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우리 용해인 당선인을 비롯해서 젊은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 기대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제가 못 들어간 게 한스러울 뿐이지만 네.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특히 이런 부분 굉장히 젊은 분들이 다루기 좋은 주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실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말, 험한 언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여야 크게 다르지
미래통합당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그런데 좀 예. 그 비판해야죠. 날석에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할 때 그래서 비판하면 상대방이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고 화만 나는 어법들이 네. 횡행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네. 권투로 치자면은 저희 당은 잽만 날리다가 통쾌한 어퍼컷을 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사소하게 기분만 나쁜 잽을 날리기보다는 네. 제대로 힘을 비축했다가 히딩크처럼 통쾌한 어퍼컷을 날리는 그런 네.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어퍼컷 열심히 할 조심하시고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에도 순천에 출마하실 거예요? 네, 출마할 생각입니다. 아무 기반도 없는데 이제부터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야기했는데 이제 두 분 정치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물론 아직 원외에 계시지만 식물, 동물 안 될 자신 있어요? 포부 듣고 마무리할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저는 야당이 반대만 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보완을 해주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파트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비록 원외에 있지만 늘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순천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네. 저 주민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좀 전에 천하람 변호사님 이전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치는 시대의 전망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급변하는 시대에 사실은 20대 국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정치가 그런 큰 방향과 전망과 비전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망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당선인 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